이번에는 역제곱장에서 궤도 에너지 방정식을 구할 건데, 여기서 역제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마유 인력의 법칙 같은 그런 힘을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뭐냐면 역제곱장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필드가 뭐였죠? 그렇죠. 중심역장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역제곱장도 중심역장에 속하는 일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궤도 에너지 방정식은 어떤 형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제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요. 이때 k 이렇게 한번 다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r 위치에서의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마이너스 r분의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r분의 1을 u라고 한번 놔보자는 거야. r분의 1을 우리 앞에서 봤듯이 그럼 얘는 ku가 되겠죠. 그럼 이 r은 u의 인버스가 될 겁니다. 그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듯이 뭡니까? 에너지 방정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심역장에서 이 에너지 방정식이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너지 방정식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를 풀 거라는 거야. 우리가 결국에 u는 세타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지? 그렇다면은 이 u는 결국에 세타의 함수로 표현하고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u는 r분의 1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를 한번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니까 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런 요곳의 제곱은 요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u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du는 어떻게 돼?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얘는 2분의 1제곱이고 d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약분의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풀어주면 되잖아. 그럼 이쪽은 u에 대한 함수일 거야. 그지? 그래 얘는 d 세타만 남으니까 양변을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타 제로는 기준 위치가 되는 거야. 기준 세타 제로에서부터 세타까지 그때의 u의 위치가 되는 거죠. u의 위치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 근데 얘가 결국에 보면은 u에 대한 2차 함수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어떤 형태로 바꿀 거냐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건데 먼저 이 식을 이게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놓자 이거야. u의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요 개수로 보자 이게. 그러니까 요 a는 마이너스 1, u의 제곱의 개수. 요거는 뭡니까? u의 개수가 되죠. u의 개수. 그러니까 1차 요 u의 개수가 되고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결국에 적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왼쪽에 식을 적분하면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가 될 것이고 얘를 적분하려고 하는데 얘를 완전 제곱식의 꼴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야. 그럼 한번 보자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u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해 주니까 더하고 빼주면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해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식이 결국에는 이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a로 한번 빼보자는 거. 마이너스 빼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뭐를 해주면 되냐면 얘의 2분의 1제곱을 해줘야 되잖아. 얘 2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되니까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얘를 y의 제곱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얘를 x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가능한 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가능한 거야. 그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2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치환 적분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x를 y 코사인 세타로 바꿔버리면 du는 요거 해주면 되겠죠. 얘를 보자는 거야. 얘는 양변을 u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u는 dx랑 같잖아요. 그죠? 얘는 du는 dx랑 같고 얘를 미분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쵸?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요거를 보면 이 식이 왜 되냐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u 플러스 2a분의 b가 x고 x는 y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y분의 1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세타는 결국에 뭡니까? 아크 코사인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돼. du는 얘가 됐잖아.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d 세타. 이 밑에 거는 아까 전에 했지만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a의
y 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x 대신에 y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적분해주면은 결국에는 요게 세타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루트 요거분의 1 마이너스 1 밖으로 빼고 얘 약분하면 1이니까 d 세타를 적분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 얘가 세타가 되거든. 그 u에 대한 함수 표현하게 되면은 세타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타가 얘니까, 그죠? 그 u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양변에 뭐를 해준 거야? 마이너스 루트 a 곱해주고 마이너스니까 세타 제로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양변에 코사인 취해주니까 이런 값이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뭐가 끝난 거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r분의 1,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주는 거는 r을 세타에 대한 함수로 한번 표현해보면 r분의 1은 u분의 1이니까 얘에 대한 역수를 취해줘서 전개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b가 요거라는 거, c가 요거라는 걸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먼저 요 분자는 뭐가 됩니까? 얘는 k분의 ml 제곱이 나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 안에 거부터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루트로 씌워준 거에 b를 이러고 쭉 계산해주면 이러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버리면 요 r은 세타에 대한 함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지? 근데 어차피 세타 제로야. 기준이치가 뭐 0으로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 기준이치. 그래서 얘를 0으로 넣고서는 전개해내면 1 플러스 여기서 입실론은 결국에 우리가 뭐 초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점. 1 플러스 입실론 코사인 세타분의 알파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입실론은 얘가 될 것이고 알파 값, 얘가 통경이 되겠죠. 이 통경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얘가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 식을 요 입실론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가 되잖아, 그지? 그리고 얘를 넘어가면 입실론 제곱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k2가 이렇게 되겠죠. k2의 알파 값이 될 거예요. 요 알파 값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가 알파는 뭐가 됩니까? a의 1 마이너스 입실론 제곱이란 말이야. 따라서 정리하면 즉 k분의 2는 마이너스 2a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운동 에너지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그 비례상수예요. 역제곱장에.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 에너지, 초기에 결정되어지는 그 역학 에너지는 장반경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k 값도 상수가 될 거니까요.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 우리가 2가 0보다 작아 봐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얘는 분명히 얘는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초점은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점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초점이 초점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20률이죠. 20률이지. 20률이 0이면 1일 거고 20률이 1보다 작으면 타원이죠. 결국에 닫힌 궤도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결국에 역학 에너지가 0보다 작다는 건 좀 이따 하겠지만 역학 에너지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아무리 멀어져 봤자 언젠간 운동 에너지가 소멸되고 남아있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 걔는 그 궤도에 속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력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 중력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건 그 안에서의 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닫힌 궤도인 원 또는 타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0인 경우에는 그때 이제 탈출하는 거죠. 이때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의 속도가 최소 속도. 이게 뭐냐면 제2 우주 속도라고 해가지고 탈출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때 바로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역학 에너지의 크기보다 더 큰 경우죠. 걔는 얘가 1보다 커서 결국에 쌍곡선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2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일정할 수밖에 없죠. 중심력장은 보존장이니까 얘는 여기서 K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일 거고 당연히 역학 에너지 이거는 우리가 했어요. 역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거는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역학 에너지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닫힌 궤도인 경우, 즉 역학 에너지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보다. 그래야지 중심력장에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제곱장에. 열린 궤도는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겠죠.
그렇다면은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그때가 바로 이제 탈출 속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태양을 M이라고 보고 대문자 M, 물체를 뭐 소문자 M, 행성이라고 본다면 우리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닫힌 궤도는 2가 0보다 작은 경우거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역학 에너지의 크기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작아야지만 거기에 속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이고, 열린 궤도, 즉 그 태양에 의한 역제곱장이죠. 태양에 의한 그 장을, 그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역학 에너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지금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뭐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구한 요 V의 최소값을 무슨 속도라고 한다? 그쵸? 탈출 속도. 그 행성의 탈출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선을 타고서는 태양에 의한 중력 포텐셜, 그러니까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하는 속도가 이런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G는 만류 인력 상수, M은 태양의 질량,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